자, 거래신고법 보죠. 자, 부동산 거래신고법 보면 그 용어 정리해서 자, 일단 외국인 등은 조금 이따 하고 맨 밑에 제2로 옵니다. 62페이지 제2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자 조심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등인데 자, 원칙은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입관공은 포함 안 된다는 기억해야 돼. 입목, 입관공 포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개 대상물은 포함되지만 실거래 신고 대상은 이건 포함이 안 돼요. 자, 거기는 1번 부동산의 매매 계약입니다. 즉 토지하고 거래 매매 계약을 신고해야 돼. 거의 종료. 입관공은 실거래 신고 안 합니다.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물이지만 실거래 신고 안 합니다. 그 다음 2번 조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요게 8개 법이야. 8법. 8개 법. 법 이름은 머리를 살짝 보세요. 1. 주택법. 우리 공포 시간에 배운 주택법. 2. 도시개발법. 3. 도정법. 도시 및 중거 환경정비법. 도정법. 3. 중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빈집법. 3번, 4번을 줄거세요. 도정법과 빈집 반드시 외워야 돼. 5. 택지개발 촉진법. 6. 공공주택 특별법. 7.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8. 산업입지법. 그 8개 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의 요약집이에요. 33페이지에. 이걸 최초 분양계약이라 그래. 요게 이제 8법, 요 8개 법에 의해서 최초라는 분양계약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없는 물건을 만약에 아파트를 지었다. 이건 분양계약이죠. 자, 땅을, 자, 우리가 땅을 갖다가 이제 분양한다. 요거죠. 최초. 요것도 실거래 신고해야 돼. 요거는 뭡니까? 없는 데서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부가세 포함이 되겠죠. 나중에 부가세 나옵니다. 이거는. 요거는 이미 존재하는 거니까 이건 부가세가 없죠. 이미 있는 땅, 이미 있는 건물이고. 요거는 최초 분양계약입니다. 최초 분양계약 8법이야.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이를 줄여서 일명 최초 분양계약이라 그래요. 요거는 확인설명서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적습니다. 다음 3번.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줄거세요. 지위 매매 계약. 지위 매매 계약이 바로 분양권 입주권이야. 저거는 분양권하고 입주권입니다. 요거는 8법이고 요거는 2법이야. 자, 갑니다. 분양계약, 분양권 가. 제2호에 따른 부동산 분양계약을 통하여 아까 8개 분양계약을 통하여 부동산 공급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바로 분양권입니다. 8법에 의한 분양권 전매도 실거래 신고해야 돼요. 이건 2개 법. 나는 도정법.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에 배우는 도정법에 따른 관리계획 인가. 그 다음 2번째 빈집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채택한 동그라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은 2개입니다. 도정법에서 인가받은 입주권. 빈집법에서 인가받아서 취득한 입주권은 분양계약을 하고 전부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등은 자 일단 땅, 토지하고 건물, 지금 현재 토지 건물의 매매계약 신고해야죠. 그 다음 2번째 8법 8개 법에 의해서 최초 땅이나 건물을 만들어서 분양계약. 그 다음 3번째는 자 8법에 의한 분양권의 매매계약. 입법, 도정법과 빈집법에서 입주권 매매계약도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자, 제3 갑니다. 이제 부동산 등 거래 신고 의무자. 자, 만약에 이제
여기 토지나 건물에 매매 계약했다. 그럼 원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고 관청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럽니다. 당사자가 공동 신청이 원칙이야. 1.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야 돼. 1번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은 부동산 등 계약을 체결하면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이 등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이건 정확하게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야. 옛날에는 60일이었는데 바뀌었어요. 3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장 이하 신고관청에게 공동 신고해야 돼.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 신고한다. 근데 예외 2번 거래 당사자 중 자 어른 신고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갑이 안 가려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단독 신고할 수 있어요. 일방이 거래를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3.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매도인 매수인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의 경우, 줄여서 국가 등의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합니다. 매도인이 국가든 매수인이 국가든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합니다. 4번 중에 표시하세요. 우리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하니까 개공이 신고할 때는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이제 공동으로 개공이 중개할 때는 해당 개공사가 공동을 신고해야 돼. 개공이 자 공동 중개했다. 그러면 둘 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 개공에게 신고 의무가 있을 때는 당사자는 그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 당구장필 조심해야 돼요.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했다. 신고 의무자가 누구라고? 개공이다. 당사자다. 개공입니다.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다음 5번 개공도 마찬가지야. 5번 개업공인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6번 조심. 어제 배운 거래신고 필증이죠.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안동시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입니다.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을 해야 돼요. 그럼 신고 필증 가지고 이제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다음 7번 부동산 등 매수인은 자 죽었죠. 신고인이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는 특조법에 의한 금인받은 걸로 본다. 그래서 실거래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 안 받아도 돼. 금인받은 걸로 본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거래했다가 해지해도 신고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를 했어요. 1월 1일 날 실거래 신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값과 을이 이 아파트 값 띄우려고 이제 자, 이게 사실 한 10억 밖에 안 되는데 20억으로 신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해지합니다. 해제를 해요. 그러면 아파트값 띄워놓고 해제하니까 일반인들은 정말이고 이거 20을 올랐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부동산 정보원에 가면 20을 그리고 해제하는 거죠. 아파트값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파트값 띄우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해제 신고도 하라는 거죠. 이게 실제 거래인지 거짓말 거래인지 해제 신고도 해야 돼. 이제 30일 내에 갑니다. 1번 거래 당사자는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합하면 해제 등이라 그래. 민법 에러이고요. 해제는 뭐죠?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든지 약정 해제하든지 해제하겠죠. 무효는 뭐 103조, 104조 이런 무효죠. 취소는 제한능력, 착오, 사유강박 그런 해제 등이 된 경우는 해제 등이 동그라미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입니다. 30일 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아까 자 거래 신고하고 해지 신고 똑같아요.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해제 신고를 거부하면 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는 조심합니다. 아까 거래 신고는 개공이 있으면 개공이 신고 의무자라 그랬죠. 근데 해제 신고는 개공은 의무자가 아니에요. 왜? 이게 해제된지 개공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조심해야 됩니다. 당구장 표시 2개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제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 개공은 해제됐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해제 신고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 해제 신고 할 수는 있어요. 알았다면. 2번 그러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경우에는 개공 해제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는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제5 신고 내용을 이제 국장이 검증을 합니다. 검증. 그리고 맨 밑에 동그라미 2번만 기억하세요. 맨 밑에 2번. 신고 내용 조사한 경우에 이제 우리 신고관청은 그 검증 내용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를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실거래 내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자 문제 한번 가보죠. 여기까지 한두 문제 나오니까 보죠. 너무 깊이까지는 안 나와요. 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뭐만 신고한다 그랬어요? 매매만 신고합니다. 매매만. 1번 청여, 교환, 상속, 판결, 경매는 매매가 아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매매만 신고합니다. 매매만. 그리고 뭐 면적하고 상관이 없어. 2번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건물이든 토지든 간에 매매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네요. 신고해야 됩니다. 면적하고 상관이 없어요. 면적이 한 평이든 두 평이든 다 신고해야 됩니다. 답이 2번 틀렸고 3번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지분도 당연히 신고해야죠. 지분 매매한 경우도 실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공유 지분. 4번 택지개발 촉진법 8법에 들어갔죠. 그 8법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때 최초 공급이죠. 그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 되겠죠. 최초니까. 5번 조심. 입광공은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중개 대상물하고 실거래 대상은 달라요. 중개 대상은 입광공이지만 실거래는 토지 건물. 8법상 최초 공급계약, 그다음 8법의 분양계약, 2법의 입주계약이죠. 입주권. 이거 신고입니다. 자 02 보죠.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부동산 신고 대상 계약 모두 골라라. 기억. 오피스텔 건물이죠. 오피스텔 매매계약에 신고해야죠. 매매계약. 니은 단독주택의 저당권 설정계약. 저당권은 매매가 아니잖아요. X 아닙니다.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매매계약, 분양권계약, 입주권계약. 이건 건축물 분양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이죠. 매매계약은 해야 됩니다. 5. 리얼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매매계약. 예, 입법이야. 입주권 2개 외워야 돼. 입주권은 무슨 법? 도정법, 빈지법. 그거 외워줘야 돼. 도정법, 빈지법의 입주권자 매매계약. 5.
미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건축된 주택공급계약 5입니다. 미음만 틀렸네. 기억, 디귿, 미음 신고해야 돼. 답 5번. 다시 참고에 한번 더 줄거보자. 부동산 거래신고 1 가장 협의 토지하고 건물의 매매계약. 현재 존재하는 토지, 현재 존재하는 건물 의미합니다. 여기는 부가세 필요 없죠. 다음 2번 8법이야. 8법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등 8개 법에 따른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계약. 다음 3번 8법 부동 앞에 살짝 적어 8법 8법의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해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 매매계약. 마지막 4번이 가장 중요한 2법, 2법 도정법하고 빈지법에 따라서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권 매매계약. 두 법입니다. 입주권은 무슨 법? 도정법하고 빈지법에 나오는 인가받은 입주권 계약입니다. 자, 03 가죠. 옳은 것 한번 고쳐보죠. 옳은 것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를, 자 나중에 한번에 정리하고는, 자 여기가 가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요. 5년 내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딱 되면 여기 토지, 요건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 허가 딱 받으면, 허가 받으면 이게 이제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가 되죠. 그럼 허가도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신고도 시정군수구청장이니까 허가를 받으면 당연히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신고 받은 걸로 본다. 신고 안 받아도 돼요. 또 금인 안 받습니다. 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이게 가장 높아요.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 금인 안 받아도 된다. 외국인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게 본다야.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동그라미 허가를 받았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가 없다. 아, 이거 아니네. 말 내가 잘못했네. 자, 조심해야 돼요. 여기 아니고 허가는, 자, 허가를 받으면 금인 본 걸로 본다. 외국 허가 받은 본다. 이쪽 신고는 해야 됩니다. 신고는 해야 돼요. 자, 허가구역하고 신고는 다르니까. 일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다음 2번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농지 매매계약도 실거래 신고해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가 면제된가 아니라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 3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정을 받은 경우는, 신고 필정 받았죠? 금인 받은 걸로 간주됩니다. 신고 필정 받으면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금인 제출 면제됩니다. 금인 계약서는 제출 X입니다. 금인 받은 걸로 본다. 다음 4번이 답이네요.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하였다면, 거래 신고했죠? 그러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2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다. 답이 4. 5번 빈집법, 빈집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 또는 신고 대상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다 이거죠. 빈집법상의 입주자, 도정법상의 입주자는 매매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보지 마세요. 4번. 4번은 그 답만 좀 보겠습니다. 4번 보세요. 답은 4번은 요 중요합니다. 외워야 돼.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어요. 그런 게 누가 신고 의무자죠? 개공입니다. 개공.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신고 의무가 없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답이 4. 자, 5번 문제 갑니다. 부동산 거래법에서 옳은 것. 자, 1번. 자, 그 옆에 보면 30일에 수정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얘네들이 문제를 수정했다는 거예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수정할 때 잘못하면. 자, 1번. 부동산 이게 왜 수정했느냐 하면 옛날에는 이제 60일 내 신고 의무가 있었어요. 60일이 이제 얼마로 바뀌었다고? 30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수정을 했어요. 문제를. 자,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 신고하라 그랬죠? 30일 내입니다. 3개월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 신고해야 한다. 단독이 틀렸죠? 공동 신고해야 돼. 두 개가 틀렸네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30일 내에 공동 신고해야 한다. 원칙. 2번. 매수인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경우, 즉 국가 등이죠. 국가 등인 경우는 공공기관이 국가 등이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한다. 틀렸죠? 매도인이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 단독 신청합니다. 단독 신고. 다음 3번.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지지 관할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저 제주도 서귀포 시장 거기도 신고가 관청입니다. 서귀포 시장도 부동산 거래 신고 관청이 됩니다. 답이 3. 시장 등의 서귀포 시장도 포함돼요. 답이 3. 4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네요. 그럼 누가 신고 의무자야? 개공이죠. 자, 거래 당사자 또는 해당 개공이 신고할 수 아니야. 당사자 X. 당사자는 빠지고 해당 개공이 신고해야 됩니다. 5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항상 이제 공부할 때 자, 개공이 서명 및 날인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서명 앤더 날인 어디만 밖에 없다 그랬죠? 두 군데. 거래 계약서하고 그죠? 확인 설명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또 거래 신고서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야. 4번. 무조건 거래 신고법에서는 무조건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개공이 그 밑에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개공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지금 이건 어디냐면 부동산 소재지야. 조심해야 돼. 항상 우리 아까 시간까지 배웠던 부동산 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은 어디죠?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야. 이건 사무소 소재지야. 근데 부동산 거래신고법으로는 무조건 어디야?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돼. 신고관청.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6번은 좀 기억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 법령상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획안에 공통 신고할 사항. 이거 좀 외워줘야 됩니다. 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니까 우리 거래계약서에 적힌 게 신고 대상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실거래가죠. 가격. 자, 갑니다. 기억. 자, 아닌 거 보자. 아닌 거. 답 디귿 보면 디귿. 저당권 등 권리관계는 신고 대상이 아니야. 매매계약이 신고니까 아닌 거. X. 디귿. 미음.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가 뭐였어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때야. 개공이 신고하는 게 아니야.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니까 개공의 이름 필요 없죠. 미음 조심해야 돼. 미음.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 사항,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거는 개공이 신고할 때만 적는 사항입니다. 조심해야 돼. 이건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개공 이론 같은 건 안 적어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답이 티귿, 미음은 빠져야 돼. 자, 나머지 볼까요? 기업,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가장 중요하죠. 니은,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토지인지, 건물인지, 입주권인지. 다음, 비열, 초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초건하고 기한, 총칙에서 배우죠. 기업 가장 중요한 실제 거래 가액입니다. 자, 우리 요약집 잠깐 와보세요. 요약집 바로 요약집 67페이지 와보세요. 67. 67에서 이제 그 양거리 신고할 사항 이겁니다. 실거래 신고 요걸 낸 거야. 신고사항 1.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사항 적어야 되겠죠. 2번 계약 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3.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가장 중요한 게 4번이죠. 실제 거래 가액입니다. 자, 기억. 거래 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요거는 조정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역이 되죠. 다음, 리엄. 거래 대상 주택에 대해서 매수인 본인 직접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요거는 투기 과열 지구죠. 다음, 6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하고 기한. 자, 중요 표시에서 7번. 요거는 개공이 중개할 때만이야. 7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만 기업 개공의 인적사항, 내용의 중개사분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입니다. 요거는 개공이 신고할 때만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쉬워져요. 자, 7번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거기까지 안 나옵니다. 자, 08번 정리하죠. 요거는 작년, 재작년 나왔던 거. 조금 어렵게 냈어요. 1번 갑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단독주택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그 6억 이상 좀 기억해야 돼요. 자, 기억. 갑이 주택법상 줄거보세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역 지구에 소재하는 을소유주택을 실거래가액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액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실거래 가격이 3억이든 1억이든 매수하는 경우. 자, 투기과열지역은 액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 다음에 티귿 가면 티귿.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야. 투기과열지구는 액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역에 소재하는 정소유 주택을 실거래가 3억으로 매수한 경우. 자, 그 두 가지는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니은 갑이 주택상 자 투기과열지역 또는 조정지역이 아닌 외자동을 하면 쳐. 외 장소에 소재하는 영소유 주택을 이때는 매수할 때는 실거래가 6억 초과해야 돼요. 실거래가 3억으로 매수. 이때는 신고 안 합니다. 자, 외 지역에만 6억 초과해야 돼. 6억 초과. 자, 그럼 조심해야 돼. 본인이 실제 입주할지 여부는 실거래가 6억 초과해야 돼. 그것만 기억합시다. 밑에 정답 풀이 보세요. 자, 4번.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계획 그 신고는 두 군데 투기 과열 지역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는 액수하고 상관이 없이 신고해야 돼요. 자, 자기가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계획의 신고는 투기지역하고 조정지역 대상은 가격 상관없이 신고하고 잘라주고 더하기 비규제지역 그러니까 투기과열지역하고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안동이죠. 안동은 실거래가격이 얼마 이상일 때만 6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6억 이상인 경우는 신고해야 돼. 그리고 매수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 그럼 답은 기억 티것입니다. 기억하고 티것은 투기과열지국이니까 액수하고 상관이 없이 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되고 니은은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지역 아닌 외 지역은 6억 이상일 때만 입주 여부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5억이니까 신고 안 합니다. 답은 기억 티것 4번. 자, 9번 문제 가보죠. 자, 9번. 실거래신고법상 부동산 거래가액 신고에도 틀린 것. 자, 답이 1번인데, 자, 개인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 즉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일 때만이죠.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 틀렸죠. 자, 이때는 조심해야 돼. 주택 취득 자금 자, 건물을 비규제 지역 6억 이상일 때요. 자, 이상일 때는 이 매수인이 이 자금을 어떻게 취득하느냐. 자, 매수인이 어떻게 자금 조달할 거냐. 자기가 입주할 거냐. 이걸 적어야죠. 누구만 적는 거야? 이 사람 적는 거야. 얘는 자금 조달이 필요 없잖아요. 자,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의 매수인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겠죠. 이 사람 안 합니다. 무조건 자, 취득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여부는 매수인만 적습니다. 이 사람 필요 없잖아요. 자, 고쳐보자. 1번 개인이 주택의 취득 자금 조달, 취득의 동그라미 치세요.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도인 빠져야 돼요. 매도인 빠지고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 이렇게 돼야 돼.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자, 기억 잘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자, 거래 신고서에는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자,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자, 우리가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 그다음에 투기구역이나 과열지역은 6억 가격 필요 없죠. 에다가 요걸 갖다가 제출하는 거죠. 조심해야 돼.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돼. 밑에 해설 써보세요. 해본다. 1번 주택 취득의 동그라미 쳐.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비규제지역 얼마 이상일 때 6억 이상. 투기지역과 과열지역은 액수 상관없어요. 자, 답이 1. 요건 기억해야 돼요. 다음 2번 올라갑니다.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3번 법인 또는 매수인은 법인 신고서 등을 부동산 거래계약서와 함께가 아니고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바빠가지고 지금 분리할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신고하고 자금 조달 계약서를 분리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번 법인 또는 매수인 외자동은 외.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 자가 다른 사람이 법인 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는 25일 내야 법인 또는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자에게 거래계약 체결부터
25일 이내에 법인 신고서 등을 제공해 줘야 돼. 그래야 한 5일 정도 이상 기간을 줘야만이 거래 신고를 할 시간이 된단 말이야. 25일 내입니다. 5번 거래 계약 신고 또는 법인 신고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은 신분증 가져가야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신분증 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됩니다. 자, 9번하고 8번만 잘 기억하고 10번, 11번 보지 마세요. 필요 없고요. 12로 갑니다. 자, 1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틀린 것. 자, 답이 1번이 잘 보고 1번. 중개 거래가 아닌 경우란 뭐죠? 직접 거래라는 거죠. 직접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줄이면 국가 등인 경우는 누가 신고 의무자야? 국가죠, 국가. 그 상대방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답이 1번. 다음 2번 좀 외워주시고 2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신고 거부로 한 사람이 신고 거부했어요. 그럼 다른 타방이 일방으로 신고하겠죠.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때는 그때는 단독 신고 사유서 제출해야 돼. 다른 일방은 단독으로 신고하는 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줄거세요. 자, 단독 신고하니까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돼. 사본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일방이 거래 거부해서 타방이 단독 신고할 때는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돼. 왜냐하면 실거래인지 아닌지 알려고 거래계약서 사본 첨부해서 제출해야 돼. 자, 공동 신고할 때는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 안 합니다. 단독 신고할 때만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합니다. 자, 5번. 공동 중개의 경우에는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이니까 공동 신고해야 돼요.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제출하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겠고. 자, 5번 조심. 신고서를 전자문서, 컴퓨터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 우리 공인인증서 얘기야. 가로 열고 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한정적 공인인증서,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 동그라미 치세요. 대신 대행할 수 있어요. 대행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 자, 1번. 대행. 거래 당사자, 법인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위임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 제출을 동그라미 대행할 수 있어요. 위임받았으니까 대행할 수 있다.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 제출을 대행하는 거야. 대행하는 사람은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가로 법인은 법인 인감으로 날인해야 돼. 날인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돼. 지금 택배로 위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3번. 개공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 제출은 소공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대행을 못해요. 제출은 당해 개공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어요. 소공은 대행할 수 있는데 적으세요. 중개 보조원은 대행 못합니다. 보조원은 대행할 수가 없다. 보조원은 오로지 현장 안내만 해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공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 제출 동그라미 대행하는 경우는 소공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대행할 수 있어. 대행하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공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개공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없다. 답이 4 조심하고요. 5번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니까 대행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제출을 전자문서는 대행할 수가 없다. 공인인증서 때문에 그래요. 자, 14번 볼까요? 자, 애우라고 문제 낸 거네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서 틀린 것. 기억,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입니다. 신고한 지체 없이 신고필증 내줘야죠.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발급해야 돼.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니은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 이건 기억해야죠. 신고필증을 발급하다면 자, 금인계약서에 금인받은 걸로 봅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인받은 걸로 본다. 이것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연히 본다죠.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컴퓨터로 체결됐으니까 국토부가 알고 있단 말이야.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본다. 시스템으로 계약하면 당연히 신고서 제출로 본다. 리얼 법인 또는 매수인은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 줄거세요. 분리해서 제출할 때는 분리하여 제출할 때는 별도로 제출하면 되죠.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15 이제 검증하러 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15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제출과 관련하여 가로 안에 넣어봐라. 자, 신고관청은 자, 항상 이제 우리가 신고를 받았죠. 신고관청은 이제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요. 얘가 이제 검증을 해가지고 그 검증 내용을 저 국장에게 올려야 됩니다. 올릴 때는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항상 중간을 거쳐야 되겠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바로 국장에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국장이 실거래 신고를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동산 정보원에 위임 주고 있잖아. 그 얘기야. 자,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 샀는지 여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냅니다. 자, 매 분기 아니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내죠. 그러니까 1분기 1, 2, 3이니까 4월달 내에 또 4, 5, 6은 5월달 내에 1개월 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해야죠. 매 분기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을 거쳐야 돼. 시도자에게 제출 당연히 전자문서 포함 제출하고 제출한다고 1개월 내에 시도 제출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하나 있죠. 이 특별자치도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이 사람이 감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는 직접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세종시 뒤에 거야. 특별자치시장입니다. 세종시장 특별자치단 동그라미 직접 국장에게 제출한다. 이건 좀 기억합니다. 국장은 직접 1개월 내에 제출합니다. 자, 밑에 해설서 좀 보세요. 해설서 2번 잘 기억합니다. 신고관청은 이건 좀 기억해 줘야 돼요. 매 분기 종료되면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야 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은 직접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자, 세종시장은 직접 국장에 갑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이제 박스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또 제출 받으면 1개월 내입니다. 자, 1개월 받았죠? 여긴 1개월 내. 1개월 내 국장에게 제출해야죠. 신고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의사는 제출한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장에게 제출해야 돼. 그럼 국장이 이제 전부 다 실거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출하는 알아야 바로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자, 1개월 내 1개월 이렇게. 세종시는 직접 요건 좀 기억하시고 다음 16으로 갑니다. 부동산 거래법상 거래의 해제 신고도 똑같은데 개공은 신고 의무가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등이 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며칠 내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합니다. 답 2번 조심.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누가 신고하겠어요?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한다. 그러나 뒤에 거 조심. 그러나 중개 거래인 경우는 줄거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제 등 신고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밑에 해설서 보세요. 자, 2번 해설서.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신고서가에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여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잘라주고. 그러나 중개 거래인 경우 개공은 해제 신고를 의무는 없고 제출할 수는 있다. 의무는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해제 신고는 개공에게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답이 3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컴퓨터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는 당연히 본다.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거래 계약 해제 신고를 제출한 걸로 본다. 4번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 줘야 됩니다. 5번 해제 등의 신고급으로 단독으로 신고한 자는 단독으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만약에 해제 의사 표시 안 하고 법률 규정으로 판결받았다는 거야. 그럼 판결받은 서류와 단독 신고 사유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자, 17번은 17번은 자, 고쳐보죠. 1번 문제를 좀 복잡하게 냈는데 1. 신고관청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입니다. 좀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조사는 금정은 국장이 감사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격 금정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신고가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무조건 거래가격 검증은 국장입니다. 국토부 장관. 이건 외우셔야 돼요. 국장이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돼. 현재 이제 부동산 정보원에 위탁주고 있어요. 2번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아까 했던 거죠. 해당 부동산주에 관한 세무관세자 이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1개월 내인데 신고관청이 옆에 이제 등기소에다가 통지해 줍니다. 등기소에다가. 요거는 지체 없이죠. 국가기관 사이니까 기관이 없어요. 자, 해당 부동산에 관한 세무서도 마찬가지죠. 세무관서장에게 1개월 내가 아니고 그냥 지체 없이 기간 없어요. 그냥 지체 없이 통보하게 됩니다. 세무서장한테 통보할 때는 기간 없어요. 1개월 내가 아니고 국가기관과 사이니까 기간 없이 통보한다. 3. 국장은 거래정보 신고 내용을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검증이 올라왔는데 말이 안 돼요. 지금 이제 땅이 1억짜리인데 만약 이게 한
100만 원에 거래했더니 뭐야 이거 너무 차이 나자. 그러면 직접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아니면 자 밑에 쫄다구한테 하라고 내려보낼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다. 4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그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조사 결과는 그냥 1개월 내가 아니라 기간 없이 보고합니다. 보고. 그리고 법률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고발 통보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5번은 좀 정확하게 좀 외우셔야 돼요. 시도지사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고관청에 보고한 내용을 다 모아서 취합해가지고 매월 1회입니다.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매월 1회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건 좀 기억하시고 18 보지 마세요. 자, 19도 보지 마시고 옛날 겁니다. 20도 보지 마시고 21도 보지 마세요. 22X, 23X, 24X, 25X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옵니다. 이제 제4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내용입니다. 이거는 가끔 나오니까 정리합시다. 자, 거래 신고서. 자, 거래계약 신고서입니다. 이 양식이 있어요, 이게. 양식이. 자, 보세요. 양식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 자, 뭘 신고하는 거야? 실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거예요. 자, 1번. 확인설명서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 등, 자,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이거는 확인설명서죠.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X야, X. 이런 걸 잘 내요. 항상 다른 서면이 나오면 확인 설명서 적을 사항을 비교를 많이 냅니다. X입니다. 자, 1번. 조심해야 돼. 공법상 거래 기준을 어디다 적는다고요? 확인 설명서 기재합니다. 답이 1. 2번.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적습니다. 용도별 건축물.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적어야죠. 3번 공급계약. 공급계약이 뭐예요? 최초 분양계약이죠.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저줄과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자, 조심해야 돼요.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입니다. 전매는 적으세요. 전매는 뭐죠? 입주권 전매 이런 거죠. 입주권 전매. 자, 4번 종전 부동산 조심해야 돼. 종전 부동산이란 뭐겠어요? 자, 우리 이제 도정법 보세요. 이게 이제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다시 정비사 발언하면 어떻게 해야 돼? 건물 이거 다 헐어야 되잖아요, 그죠? 헐고 다시 만들어서 아파트 지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종전 부동산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뭐겠어요? 뭐 할 때만 나오겠어? 입전. 여기 있던 사람은 헐는 사니까 갑이었다. 이 사람한테 뭘 주죠? 딱지 줘야 되겠죠? 입주권만 적습니다. 무조건 조심해. 종전 부동산 나는 입주권 매매만 작성. 이걸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종전 부동산에는 뭐죠? 입주권 매매만 작성.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헐고 다시 아파트를 지으니까 입주권 매매는 종전 부동산에만 작성. 그 다음 거래 금액 나뉘는 추가 금액 P도 적어야죠. 추가 지급액 가로 열고 프리미엄 등 공급 가액을 P가 마이너스도 있겠죠.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다 적습니다. 자, 종전 부동산 날 뭘 적는다고? 입주권 매매만 적습니다. 자, 5번 다수의 부동산, 여러 개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 매수인, 개업 공인자 등이 기재하기 복잡한 경우는 다시 별지 종이 작성해야 되겠죠? 별지로 작성, 당연히 간인해야죠. 간인 처리해서 첨부합니다. 특히 이제 그 4번에서 종전 부동산 날은 입주권 매매만 작성한다. 기억 잘해야 돼요. 다음 27로 갑니다. 자, 오르면 중요표시 27번도 기억 공급계약 그러면 분양계약입니다.
또는 전매 계약은 두 개, 분양권하고 입주권 전매죠. 경우는 이거는 뭐죠? 부가세가 나오죠.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에 줄거세요. 부가세를 제외한이 아니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자, 밑에 해설서 보서 기억, 반드시 기억해야 돼, 기억. 자, 최초로 하는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의 경우는 분양권, 입주권은 부가세가 있으니까 물건 거래가격이나 총 거래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잘라주고 이거 그 외 거래 대상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자, 부가세 적는 잘 봐야 돼.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적는다. 반드시 외워야 돼. 나머지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제외입니다. 자, 니은 올라가죠. 물건별 거래 금액이란 실거래죠. 각각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디귿 계약 대상 면적에는 항상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대. 자, 자주 나오는 거.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는 연면적을 적는다. 집합 건물은 연면적이 아니죠. 뭐죠? 집합 건물은 아파트니까 뭘 적어야 되겠어요? 천용 면적을 적습니다. 천용 면적. 자, 밑에 해설서 보세요. 해설 디귿. 자,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은 천용 면적입니다. 을 적고 집합 건물이 아닌 건물은 연 면적을 적어야죠. 그걸 잘해야 돼.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야. 건물은 나머지는 연 면적을 적습니다. 자, 리얼 조심. 리얼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우 반드시 국적 적어야 돼요. 국적은 반드시 적고 매수 용도도 기재해야 됩니다. 매수 용도. 외국인이 아무데나 땅 사면 안 되잖아요. 매수 용도도 기재해야 됩니다. 27번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야. 답이 1번. 자, 다음 28로 갑니다. 거래법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으로 틀린 것. 자, 1번. 소재지는 지번이죠. 가로 열고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은 동호수까지 적어야 되겠고, 지목하고 면적은 등기부를 봐야 돼, 대장을 봐야 돼. 대장이겠죠? 지목 면적은 토지대장상 지목 면적을 등기사항 증명서상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대지권은 등기부에 있습니다. 아파트죠? 2번 중요 표시에 2번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주택 보통 뭐 10년 있다 분양 전환하거나 5년 있다 전환하죠. 임대주택 사업자가 당연히 법인으로 한정되겠죠. 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만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일 때는 체크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체크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체크. 어떤 사람 갈매기라고 있더라고요. 갈매기. 뭘 갈매기예요, 갈매기. 체크로 본다. 다음 3월 이렇게 돼. 요 가로 안에 이렇게 해서 여기 체크하면 돼요, 그냥. 3번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나온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다가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만, 붙은 경우만, 거래와 관련된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만 적습니다. 자, 4번 조심 답이네요. 최초 공급계약 분양이죠. 또는 전매계약 2개,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의 경우는 분양가격만 적고 발코니 확장, 아까 발코니 확장 적는다 안 적는다? 적는다 그랬죠?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 및 추가 지급 등은 적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는다. 또 부가세 포함해야 되겠죠? 부가세 포함. 4번 5번 법인 신고서 등란은 법인이 주택 사는 것은 특이의 우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적어야 돼. 법인 신고서 등란은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서 등을 이심 함께 제출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30일 내에 별도로 제출한 데다가 체크해야 되겠죠? 표시를 한다. 자, 29 마지막 문제. 자, 거래계약 신고 작성 틀린 것. 작년 문제 나왔네요. 맨날 강조드린 거야. 답 보세요. 답이 굉장히 쉬운 거야. 답 3번. 5번.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계약이죠. 이거 부가세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이죠? 부가세가 있으니까. 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거래가격에다가 부가세를 제외한이 아니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세가 있으니까 처음 만드는 건물은 부가세 있잖아요. 답이 1번 올라갑니다.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두 개 적어야죠. 뭐뭐 국적하고 용도 적어야죠. 국적은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2번 계약 대상 면적란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건축물 면적에서 집합 건물은 무슨 면적이죠?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을 적는다. 3번 종전 부동산란은 어디만 적는다 그래서 건물 흘린 거 뭐죠? 입주권 매매만 작성합니다. 입주권 매매. 건물이 흘린 사람만 입주권 준단 말이야. 딱지 준단 말이야. 딱지. 4번 계약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의 거래계약 내용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인 경우 그리고 거래와 관련된 참고내용이 있을 때 적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매매계약에 실거래 신고했고 오른쪽에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은 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금액 이상이 돼야 되죠. 보증금이 6천 그리고 월세가 3천 30만이죠. 30만 이상일 때 자 초과할 때입니다. 그건 외우시면 됩니다. 1번 개공사 갑이 A도 BC 소재 X주택에 관한 을과 병간의 임대차 계약 체계를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숫자 이거예요. 자,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동그라미 치세요. 6천만 원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이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똑같아. 며칠 내? 30일 내에 주택 소재지에 관할 신고관청에다가 공동 신고해. 보내오셔야 돼. 보증금이 얼마 초과?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는 3천만 원 초과할 때만 30일 내 신고합니다. 이거 안 하려고 이제 보증금을 딱 6천만 원만 하지. 안 해도 되니까. 딱 30만 원 하면 되지. 초과 아니니까. 6,001만 원 된다. 그럼 신고해야 돼. 아니면 29만 원 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초과하면 신고해요. 자, 다음 점 가보시죠. 02X 보지 마세요. 자, 3번 보죠. 3번. 주택임대차 신고 틀린 03 1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로부터 당연히 30일 내 신고관청에 해야 됩니다. 30일 내. 2번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후 보증금이나 차임 등 임대차 계약이 변경이 되거나 해제 나왔죠. 해제도 30일 내 신고해야 돼. 변경이나 해제되면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신고는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30일 내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30일 내 답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3번 이거는 매매하고 똑같아요. 액수만 다를 뿐이야.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해야 됩니다. 4.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정을 지체 없이 발급을 해 줘야 됩니다. 5번 매매랑 똑같아요.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 동장이나 출장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뭐, 아까 매매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신고사항 모두 골라라. 자, 기억. 매매 계약은 거래 계약이지만 임대차는 보증금이나 차임이죠. 보증금 또는 월 차임. 얼마 이상일 때만 신고한다. 6천 초과, 3천 초과, 그것만 기억하. 30 초과. 니은 계약 기간 중요하죠. 이건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리얼 임대인 차인의 인적사항 가장 중요한 미음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에 체크해야 돼. 계약 갱신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 가장 중요하죠. 5가지 다야. 답이 5번. 자, 밑에 05로 가보죠. 자, 옳은 것 고쳐봅니다. 1.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 건축물 대상상 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니죠. 공동이든 단독주택이든 다 신고해야 됩니다.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누가 신고해야 되겠어요?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3.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네요.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가 있다. 답이 3번이네요. 매매하고 임대차하고 똑같아요. 뭐만 달라? 액수만 다른 거야. 임대차는 6천 초과 30초가. 매매는 가격하고 상관이 없고. 4번. 신고관청은 신고를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필정을 며칠 내에 교부해 줘야죠.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10일 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발급한다. 5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신고 후 해당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차임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면 또 며칠 내에 신고해야죠. 15일 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해야 돼. 변경 신고, 해제 신고 30일 내입니다. 6번은 X 보지 마세요. 6번 X. 다음 7번 갑니다. 7번에 1번 중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거부에 단독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려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혼자 하니까 주택임대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계약서 등과 단독 신고 사유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2번. 임대차에 신고하려면 신분증 가져가야죠. 신분증을 보여줘야 됩니다. 5번. 무조건 매매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계약당을 공동으로 계약 신고한 걸로 본다. 답은 4번이네요. 신고한 주택임대차 계약 해제됐네요. 해제가 확정되면 또 며칠 내에 신고해야죠. 30일이죠. 60일이 아니라 30일 내에 해제 신고해야 됩니다. 답이 4. 5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나 변경 신고나 해제 신고하면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 기본 당연히 확인해야 됩니다. 자, 18은 X, 10로 갑니다. 자, 임대차 계약 신고 틀린 것. 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 행위, 검증, 조사 규칙, 전부 매매를 준용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그대로 준용합니다. 매매하고 임대차 신고 다 똑같아요. 금액만 다르지. 2번. 이건 중요합니다. 2번.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경우, 전입신고, 가로 열고,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첨부한 경우 하나겠죠.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한 걸로 동그라미 본다. 전입신고하면 실거래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본다. 다음 3번. 주택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면 이 법령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나 변경 신고한 걸로 본다. 두 번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본다. 4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변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는 주임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한 걸로 본다. 확정일자 안 받아도 당연히 본답니다. 답은 5입니다. 5번. 이거는 시험 보지 마세요. 답은 5번인데 X.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거래 신고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외국인 등 취득으로 가겠습니다.